11월 달입니다. 벌써 11월 4일 오늘 저녁 중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 시간을 바꾸는 바람에요. 10월의 마지막 밤에 줌 미팅을 했습니다. 하고 금요일이었나요? 토, 일, 월, 화 며칠 안 돼서 바로 또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좀 제가 10월달 되면서 좀 일정이 바빴고요. 저는 아직 그 표준협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협회에서 일이 좀 있어가지고 지방을 좀 다녔습니다. 다니고 또뭐 강연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그런 준비하고 이러면서 컨디션도 좀 안 좋아지고 사실 감기가 좀 걸렸어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좀 충분히 준비를 못했을 것 같은데 준비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상하게 또 준비된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하기 전에는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제가 지금 줌 방송을 한 지가 1년 3, 4개월 됐을 겁니다. 1년 3, 4개월 정도 됐는데 항상 준비하기 전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고 나면 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로서도 개인적인 발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보람도 있고 해서 사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하여튼 이 시간이 좋습니다. 그렇고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강사료 보고 이런 부분들 크게 강사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만큼 강사료를 충분히 뭐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거 따질 정도가 아니고 우리 그 회원 대표님들을 서로 이제 회사 입장에서 제가 전달하면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어, 저는 나름대로 이제 보람 있게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어, 같은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제 반복해서 조금씩 다른 내용을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나 지금 제가 채팅창을 켜놨는데요. 들으시다가 그 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하면 지금 소리 나가네요.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저 혼자이기 때문에 날씨가 뭐 잠깐 추워진 듯 하더니 저는 다시 회복될 줄 알았는데 계속 추워요. 완전히 한겨울입니다. 한겨울.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운동 나갈 때 보니까 10도 정도, 11도, 10도. 한겨울에 포근한 날씨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덥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체감이 이제 낮은 거죠.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 적응을 하기 전에 예, 이런 날씨의 변화가 생기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부고를 받았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나이가 드신 분들 좀 약하신 분들이 돌연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돌연사를 하는 이유가 주로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혈관계통인데 혈관이 이제 수축이 되잖아요. 추우니까 좁아지니까 이제 혈압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어, 온도가 떨어지니까 혈관의 점도가 높아져요. 점도 뻑뻑해지는 거죠. 이거 이제 돌다가 심장으로 들어가면 심장에서는 펌프질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정맥이 오면서 이제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돌연사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바깥에 나가 있을 때보다 나가서 다니시다가 목이라든지 이제 신체 부위가 노출된 부분이 많으면 그 길을 통과하는 혈액이 이제 계속 식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따뜻할 때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WHO 그 통계를 보니까 1도가 낮아질 때마다 1 내지 2%의 사망률이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가
12월, 그러니까 그 계절이 12월에서 2월, 12월, 1월, 2월 제일 춥죠. 이때는 이제 사망률 1.6배 평상시에 결국은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돌연사 한다. 가능하면 60세 이상 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저도 이제 고지혈증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뭐 조심해야 되겠네요. 영하 영하권으로 이렇게 내려갈 경우에는 2, 3배의 그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하려면 이제 새벽이나 아침에 가능하면 이제 외출을 좀 자제를 하고요. 외출하기 전에 뭘 따뜻하게 해가지고 충분히 데펴서 나가는 거가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도 뭐 이렇게 한때 이제 젊을 때 골프를 쳐러 가는데 그때는 전 몰랐어요. 저는 이제 좀 젊은 나이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하고 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혜롭죠. 이분들은 뭐 한 2시간 전에 도착하세요. 골프장에 도착하셔가지고 이제 사우나 가셔가지고 1시간 정도 몸을 푹 이제 데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보통 한 3시간 반 걸리잖아요. 3시간 반 정도 하고 나서 또 이제 어차피 사우나 가니까 그래서 몸을 또 이렇게 데피고 이렇게 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뭐 그런 분들은 또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죠. 좀 지혜로운 건데요. 그렇고, 어, 온도 차이를 그 실내하고 바깥하고 10도 이상 차이가 안 나도록 바깥 온도가 뭐, 굉장히 더운 데 있다 추운 데 나가면 갑자기 수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안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말고, 그래서 뭐, 20도 정도 유지하면은 바깥 온도가 한 10도 정도 되면 괜찮겠죠?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나 혈압약 같은 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제 좀, 음용하는 게 좋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간단하지만은 사실은 큰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준비를 어떻게 이제, 어, 깊이 있게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일단은 어제 오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급락장에 와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이상 막 지금 그 하락하고 하는데 뭐 이러한 그 원인도 제가 한번 분석해보고 또 이제 투자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거죠. 돈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거는 정말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뭐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또 삶에 있어서 의미를 많이 찾으려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렇지만은 경제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항상 그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또 고령화되고 또 이제 장수하는 시절로 돌아가면서 어떤 자식들하고 그러니까 뭐 부모 세대가 한 70, 80대면 자식은 50, 60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노인을 갖다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되는데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부양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스스로 이제 해결해야 된다. 어저께 제가 또 아는 선배를 만났는데요. 95세 된 그 형님이 계신데요. 근데 정말로 이제 우스갯소리로 좀 피곤하다. 왜냐면 건강하시대요. 건강하시면 좋지 않느냐 했더니 95세 된 분이 건강하시다 그래도 그분이 이제 움직이면 이제 주변에서 총출동하는 거죠. 뭐 예식장 오신다든지 이제 기동을 하신대요. 그러면 이제 그 친척들이 경로마다 이제 이분을 다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몸도 안 좋으셔서 이제 누워 계시면은 오히려 편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뭐 건강하시면 좋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건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이제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통합돌봄 시스템이 가동되면은 이제 요양병원에는 많이 가지 않고 방문 간호사라든지 집에서 이렇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의료 체제도 좀 변화가 있고 그런 거 참고로 좀 알아보시면 주변에 또 어른들 에 대한 그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은 이제 버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애절하게 사람들이 돈을 벌기를 원하죠. 벌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버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냐, 우리가 과연. 결국은 이제 투자 시장에는 들어와서 공부하는 분들은 10%도 안 됩니다. 전부 다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 그것은 이제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아느냐 하는 부분인데 알지 못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90%에 알지 못하고 투자하는 분들은 90%가 그 주식이나 코인시장에서 돈을 잃는 이유가 그겁니다.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 이번 저녁에 폭락을 한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요번에 이제 폭락을 하는 그 이유는요, 음, 여러 가지 이제 그 거시 경제하고 또 뭐 요즘은 그 초연결돼 있고 이게 정보가 뭐 1초 만에 전 세계로 퍼지는 시대잖아. 그러니까 어떤 그 영향력 있는 인사라든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미국의 연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 한마디 해버리면 전 세계 흔들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미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이제 금리 인하를 좀 기대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이제 좀 당분간 그 금리가 유지되는다는 그런 그 정보 때문에 이제 그 리스크 자산이죠. 아마 앞에는 일부분이 좀 이제 좀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죠. 몰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시장 심리가 이제 악화되면은 이제 패닉셀이 나오죠. 패닉셀 그럼 판 이제 막 던지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공포 지수가 거의 뭐 거의 그냥 극에 달했다고 보면 됩니다. 공포지수가.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공포지수가 상당히 그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신호입니다. 어, 예전에 그 슬롯 머신이라고 저희가 젊을 때는 그 우리나라의 각 호텔, 관광 호텔에는 그 빠칭코라고 있었어요. 빠칭코 있었는데 저도 이제 재미로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슬롯 머신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이제 슬롯 머신 있죠. 메타 에이스. 재미있죠. 그런데 이제 통상 이제 빠칭코죠. 이렇게 동전 먹고 이렇게 땡기는 건데, 어, 그게 보면은 이제 관리인들 있어요. 거기. 기도라 그러죠. 기도. 다 건달이나 깡패인데, 그 팁 좀 잘 주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방문합니다 하면은 그 저쪽 몇 번 기계 몇 번 기가 좋다. 왜 그러냐면 그 오늘 하루 종일 안 터졌다 이거죠. 계속 돈만 먹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안 씁니다. 그래서 하면은 터지는 거예요. 제가 투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계속 기대를 하다가 청산 나오고 기대를 하다가 청산 나오고 계속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그 한계가 오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봐서는 제가 이런 하락폭이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하락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로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지금 없어요. 돈이 지금 이제 그 코인 시장 쪽으로 많이 흘러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코인 생태계라든지 블록체인 그 생태계의 어떤 붕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기업이 예를 들면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렇게 좀 코인 주식이 빠지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가고 또 지표가 좀 올라갑니다. 그런데 뭐 붕괴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이제 돈이 연관되는 건데 소액 투자자들도 있고요. 또 재미있죠. 또 이제 투자해놓고 이제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는 거. 그게 이제 토요일마다 로또를 사는 그런 심정인데요.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살면서 좀 허하기 때문에 집중할 때가 필요하겠죠. 그 젊을 때는 뭐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좀 더 재밌는 게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허하고 특히나 이제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이 갑자기 은퇴를 한다든지 그러면 허합니다. 굉장히 허전하죠.
근데 허전한데 이 허전함을 갖다가 없애는 방법을 몰라요. 계속 일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친구 만나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단순합니다.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이제 좀 찾아봐야 됩니다. 의외로 많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계속 공부를 하는 편인데요. 공부라 그러면 이제 뭐 산수를 한다든지 수학을 한다 이게 아니고 계속 이제 인생 공부를 하는 거죠. 하는데 살면서 이제 공포를 느낀다 또는 또 설렘을 느낀다 하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공포를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강의를 뭐 짬짬이 하고 지금 이제 줌 강의도 하고 오프라인 강의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준비가 안 되거나 그 생소한 강의를 할 때는 강의 준비를 하면서 악몽을 꿀 정도로 공포스럽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몇십 명이 앉아서 나를 보고 있는데 강의가 이제 꼬인다든지 하면 공포스럽죠. 근데 그런 경우가 전혀 없지가 않습니다. 없지 않고 아주 명강사들도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 김용옥이라고 그 아주 유명한 강사 있잖아요. 좀그 재밌는 분. 그분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교도소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진짜 식은땀 흘리고 했다 이런 경험이 있는데 공포를 느낍니다. 한 번씩. 특히나 이제 심신이 미약할 때 강의는 닥치고 오는데 내가 뭐 몸이 안 좋아요. 그냥 몸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마음도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공포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컨디션이 좋고 또 이러면 또 이거 뭐 기다려지고 또 강의도 잘 되고 이렇습니다. 공포를 많이 느끼는 편이고 또 설레임도 있습니다. 또 강의를 갈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준비는 많이 되지 않았지만 뭐 설레임이 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화두는 우리가 이게 이제 왜 모였을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모였냐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여러 형태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들으시는 분이 지금 3,300명, 3.3K네요. 그런데 제 말을 듣는 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왜 앉아 있느냐는 거죠. 정보를 듣기 위해서. 또 뭐 다른 목적도 있겠죠. 또 그냥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겠죠. 또 어쨌든 무엇을 배우거나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그분 무엇을 얻거나 왜 배우느냐 하는 부분이죠. 우리 왜 배우느냐, 왜 이렇게 모이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어쨌든 그 삶의 질을 높이거나 내가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이제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 지식이죠. 이런 것은 많이 알아야지 많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지식의 그 목적은요, 세상을 이해하고 또 나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아니면 생각의 경계를 넓히기 위해서인가? 생각의 경계. 얼마 전에 음악의 자기가 천체학, 예전에 우리 은하계 속에 살고 있는 건 알고 있고, 은하수가 쭉 있는데, 우리 어릴 때 보면 은하수가 쭉 있죠. 별들이 쭉 모여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우리는 은하계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밤하늘에 있는 어떤 별들이 한때는 은하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전부 다 그거에는 없는 걸로 알았죠. 알았는데, 허블 만원경이라고 있죠. 그게 이제, 어, 지구상에서 이제 관측을 하면 지구 대기권의 노이즈 때문에 그, 안 보이니까 이제 우주로 띄웠죠. 위성식으로 띄워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만원경을 펼쳐서 관측을 했는데, 이제 은하계를 벗어나서 또 여러 가지 성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성운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이제 성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한때는
에서 나온 가스 같은 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가스가 아니고요. 전부 다 그것이 하나의 그 은하예요. 그래서 이제 최고 좋은 생명의 그 전체 만환경으로 보니까 별이 아니고요. 그게 하나의 은하계더라는 거죠. 별로 알고 있던 것이. 가스로 알고 있던 것이 별이었고, 별로 알고 있던 것이 하나의 은하계였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결국은 우리 인간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결국 외부로 들어오는 오감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만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의 끝은 그거지만, 그 지식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제 철학이라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철학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쌓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를 쌓는 것은 이제 초기 단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확장하는 겁니다. 지식은. 공부해서 많이 안다. 우리는 많이 안다는 건 알지만 이게 왜 많이 알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고시나 그 고시 패스한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30대 초반에 사법고시 패스해서 뭐 사법연수원 갔다가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죠. 야, 젊은 놈들이 뭐 책 5권 달달 외워가지고 뭐 육법정서 달달 외워가지고 검사 판사 되고 그놈들이 뭘 아느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정도 공부하면서 머리가 어느 정도 깨였어요. 그래서 판단 능력이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일반 사람들 2배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통찰도 있다고 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나이나 어떤 그 수준에 맞는 통찰이나 해안이나 또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투자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갖춰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죠. 공부라 그러면 좀 너무 압박스럽죠. 학습, 공부 이거 우리가 너무 지겹잖아요.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확장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알기 위해서 음, 배우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을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뭐가 떴네요.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런 말씀 조금 더 깊게 들어간 이유는 우리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그냥 야 뭐 어디 투자해야 돼 따라가요. 덜커덕 해요. 영문도 몰라요. 이게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치고 빠지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설프게 또 알고 이런 거죠. 기본적인 것만 몇 개만 알아도 큰 피해는 보지 않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런 쪽으로는 게을러요. 사람들이 대부분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관점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이제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모두 현실을 사는 건 아닙니다. 현실이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만 현실은 다 다르죠. 똑같은 주어진 시간과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렇지만 각자 현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현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현실은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현실은 사실이 아니다. 어,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극단적으로 양분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교육의 효과인데요. 항상 그 등수를 따졌고, 뭐 천군백군 나눠서, 옛날에 천군백군 나눠서 막 운동했잖아요. 아군 적군. 편을 짜죠, 항상 보면.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그 규모를 나눌 때도 보면 이제 어떤 제대 단위로 나누다 보니까 나눠지잖아요. 이 나누다 보니까 그룹이 생기는 거죠. 그 이제 어쩌면 이제 유교 사상도 보면 옳고 그름을 갖다가 또 자꾸 이제 거기서 맞죠. 왜냐면 결국은 원래 취지는 봉사의 취지는 그게 아니죠.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옳고 그름의 부분이 있지만, 결국 이제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는 쪽은 이제 결국은 그런 쪽이 되고, 사회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처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약하고, 그 외부적인 그런 교육에 의한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닙니다, 기준이. 바깥에서 주어진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애가 공부를 못합니다. 꼴찌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집은 맨날 초상입니다. 시험만 치고 초상이에요. 우리 집 망했다.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아이고, 지금 망한 겁니다. 막, 이놈 새끼야. 그 망했는데, 그 애도 뭐 시험 칠 때마다 뭐 완전 그거죠. 뭐 완전 뭐, 그냥 뭐, 지옥이겠죠. 시험을 또 좀 많이 쳤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옆집에도 똑같이 공부를 못해요. 근데 그 집에서 부모들이, 야, 공부 못하니까 너는 공부를 안 되겠다. 너 나가서 공차라. 그리고 뭐, 우리 애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생겼고, 뭐, 그러니까 이 집은 매일 행복해요. 똑같은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불이 갈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정확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 부모의 어떤 기준과 자식의 기준이 다르면 이제 악몽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기준이 다르면 부부가 화합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 바깥에서 오는 겁니다. 바깥에서. 이런 부분들을 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세상인데 마음속의 렌즈가 다르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 뭐 양자 물리학 나오고, 시크릿,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생각이 뭐 한다고 저도 말씀드리듯이 뭐 그 시각화 눈으로 보면은 그게 이루어진다. 사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을 공공연하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분명히 생각이 달라지면 나의 마주하고 되는 시는 달라진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달라지겠죠.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보십시오. 기분부터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단순히 자기 개발식 긍정사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구조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좋은 에너지, 나의 생각이 나의 방향, 감정, 선택을 결정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필요가 없다. 매일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변화하길 바랍니다. 매일 음식을 먹으면서 살 빠지길 바라는 건 똑같죠. 결과를 바꾸려면 과정과 시작을 바꿔야 돼요. 투입을 바꿔야 돼요. 넣는 걸 뭘 넣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시험을 해볼까 싶은데요. 재미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면 우리 어디다 주의를 두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 지나가다 보니까 세탁소가 있는 겁니다. 그 제가 하는 세탁소 따로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저 세탁소 있었네 언제 생길지 그랬더니 아빠 벌써부터 원래부터 있던 거야.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왜냐 저는 그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 많이 경험할 겁니다. 생각은 시야의 방향을 결정하는 스포트가 있다. 생각은 시각을 제가 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 지각이에요, 지각.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생각을 이제 어떤 지각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고, 둘째는 이제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동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 동기가 하루에 어떤 작은 선택들을 만드는 거죠. 제가 공포를 느낀다, 많이 느끼고 산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뭐 무섭다는 게 막 공포스럽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요, 오늘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 좀 힘들다 싶은 산을 갔다가 이제 도전을 해요. 출발할 때 무섭죠. 저거를 이제 극복을 못하면 힘드니까, 이제 그런 부분, 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려운 것은 힘들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결과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래도 극복을 하는 거죠. 극복을 하고 도전하면 그것을 극복했을 때, 이제 굉장한 그 성취감이 있고 발전이 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무료함, 그 다음에 허함을 달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선택이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삶의 궤도가,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가던 것이 아니고 반대쪽으로도 가보고, 다른 것도 해보고, 또 새로운 것도 도전을 해보고, 부산에 그 해수욕장 바로 앞에 사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대포라고요. 그 바람도 많이 불고 굉장히 광활한 그 해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그 낙동강 하구라는 이유 하나로 굉장히 좀 버림받았죠. 뭐 저는 봤을 때 천혜의 해수욕장이고 천혜의 그 풍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도 많이 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조수간만 그 굉장히 100m를 나가도 무릎까지 안 오는 데도 있고 굉장히 안전한데 그 윈드서핑을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코앞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1년에 한 번도 안 나간다. 타지에 가서 윈드서핑 하는 거죠. 그래서 윈드서핑 같은 것도 막 예를 들면 가서 도전한다든지 좀 보수적이잖아요. 우리가. 가서 막 물에 이제 들어가서 엎어져 보는 거죠. 그렇게 도전해보는 거. 그런 것이 어떻겠나. 일단 이제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이제 관계의 질이라든지 삶의 궤도가 바뀌고 세계의 응답을 바꾸는 그 힘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세탁소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제가 그 동그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찾아보면은 뭐 벌써 많네요. 자, 처음에는 거의 안 보여요. 이제 저는 카메라만 보이는데, 없다 이런데 보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 좀 찾아봤나요? 혹시? 귀찮아 하시죠? 어, 일직선 찾아보세요. 아니면 네모. 네모는 엄청나게 많죠. 네모. 네모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 어떤 주거 문화라든지 가구 문화가 좀 네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모는 뭐 쓸 수가 없죠. 이것은 이제 관입니다, 관점. 보는 방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어떤 관점을 갖는 거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바라보는 주위의 방향이 현실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이제 좀 깊이 있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시간 35분이고요. 시간을 딱 저는 스탠다드로 시간을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이제 머리 아프죠. 좀 골치 아프고 저도 설명하기가 좀 많이 하고 그런데 결국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하는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어쨌든 생각입니다. 생각. 여기 처음에 질문이 여기 왜 모였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생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외적인 구석이 있고 내적인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어, 외적인 구속은 어릴 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억지로 학교 가야 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통보를 받죠. 그러니
성장하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내부적인 구속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내적인 구속. 그 내외적인 구속을 벗어나야 새로운 창조를 한다. 그래서 장사는 50이 되는 날 죽이라 그랬어요. 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외적인 구속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규범, 뭐, 제도, 또, 다른 사람의 시선, 체면, 또, 어떤 객관적인 거, 여러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이, 외적인 구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니체나 장자나, 철자 하이데거가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것을 벗어나고, 내적인 구석에서 벗어나야 된다. 결국은 그게 뭐냐면 내 감정, 욕망. 스피노자는 이제 뭐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지 않고 우리 몸에 이제 외부로부터 화가 나는 어떤 외부 자극, 행복해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또 이게 좀 내가 이게 그 큰 변동이 없어야지 자유로워진다는 그런 주장도 해요. 하는데 욕망, 감정, 또 내 안에 어떤 기준, 또 외부로부터 들어온 기준이 나를 지배할 때, 그런 의지의 노예 상태가 됐을 때, 내적인 구속에서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벗어났을 때, 내외적으로 벗어났을 때, 존재가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나의 존재가. 원래, 장자에서는 존재는요, 고유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이 뭐 수백억 인구가 있지만은 다 수백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틀에 다 집어넣고 교육을 하고 사고를 하는데 전 인류가 사실은 교육에 의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제도권, 그다음에 이제 권력자들, 중앙화된 권력 중앙들이 존재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존재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웹 3.0 시대가 나오면서 그러한 이제 존재가 무너지는 어, 그런 것이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기술적으로 어, 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또 제가 지금 이제 장자하고 그 블록체인하고 이게 제가 푸른 책에서 보면 그러면은 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사람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코드나 프로그램을 푼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감정을 우리가 극복함으로써 성장을 하는 건데 코드나 프로그램이 감정을 제거해버리면 과연 진정한 사람의 자유가 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굉장히 그게 이렇게 반문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내외적 감정을 갈등을 갖다가 없애고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또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코드가 사회적인 어떤 질서나 사회적인 어떤 그 거래를 대신해 줌으로써 내외적인 어떤 유혹이라든지 감정으로부터 독립을 제거를 시켜주고 났을 때 이것이 20년, 30년 뒤에 이 코드나 시스템이 걷어져도 그때는 사람이 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감정을 극복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마트에 가면은 그 카트가 있죠. 처음에 도입됐을 때 카트를 사람들이 막 제자리에 갖다 꼽길래 가봤더니 100원짜리 동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20년을 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20년을 갖다가 동전을 뽑았어요. 지금은 이마트나 어디 마트에 가면 카트를 돈을 꼽지 않아도 제자리 다 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게 따르다 보면 나중에 그 시스템을 싹 다 걷어내면 사람들은 이미 거기 이제 그것이 사람이 동기화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
그런 식의, 어, 어떤, 그 어떤 자기를, 그 어떤 감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 그 제거하고, 자기의 관점을, 자기 존재를 회복함으로 해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어떤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재설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 새로운 삶을 설정하는 데서 어떤 부를 이루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40분 넘었고요.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이 그 미국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했는데 미국이 지금 상하원 그 예산 통과가 셧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셧다운 되면 그 정부가 예산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뭐 공무원 월급도 하나도 안 나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뭐 확인한 바가 없고요. 어쨌든 예산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셧다운 돼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런데 그 바람에 이제 모든 어떤 그 무슨 그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활동도 지금 스톱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러한 모종의 어떤 그 미국발 사건들이 지금 전 세계 시장을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는데, 제가 뭐 지금 PPT 준비한 건 지금 켜봤자 10분밖에 안 남았고요. 미국이 패권국으로, 물론 이제 그 국력이 강하고, 지정학적으로도 유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제 패권국이 됐죠. 패권국이 돼서, 세계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한 것이 지금 이제 한 80년, 100년 다 돼가는 거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입니다, 부. 어, 지금 이제 미국이 불안한 건 뭐냐면요. 이제 미국의 부채 이자가 지금 미국 국방비를 넘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 부채가 국방비를 넘어가는 시점에 그 나라가 이제 패권을 망한다, 패권을 잃는다는 그런 공식이 비공식적인 게 있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이제 빚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달러가 저 세계화되면서 달러가 기축통화돼요. 이제 미국이 금을 제일 가만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유럽에 서 있고 다른 지역은 사실 글로벌화가 안 돼 있고 국제 통화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줬지만 또 세계가 전 세계가 좀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 통화가 필요한데 유럽에서 합의하기를 이제 미국이 금을 제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제 금 본위로 해서 그 달러가 이제 그때 그 기축통화 돼서 세계적으로 유통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45년도 기준인데 이제 70년대로 흘러가니까 25년 한 30년 가까이 이제 이제 그 통화가 유지되다가 월남전을 치르면서 미국이 돈을 많이 썼죠. 유럽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이제 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보다 더 찍어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유럽 연합에서 연합을 해서 프랑스에서 문제를 그런 거죠. 너희들 금 한 내놔봐라. 그러니까 금이 없는 거죠. 그때가 이제 71년도, 2년도인데, 닉슨이 이제 그 닉슨 쇼크라 그래요. 그때 이제 나는 금 없다. 금 없다. 더 이상 뭐 찍어낼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 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때 합의를 봐요. 그러면 미국이, 강대국이고 그만큼 더 진보되어 있는 성장된 나라니까 나라가 너희가 책임을 지고 신용화폐가 되는 거죠. 달러가. 그러면서, 73년도에 70년대인가요? 하여튼 미국에서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가 석유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석유가 막 값이 막 치솟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석유를 가지고 페트로 달러죠. 석유 달러. 페트로라는 게 석유라는 뜻이에요. 뭐 그
고대연대 뭐 페트로가 바위 안반에서 뭐 설계가 나오니까 이제 페트로 달러를 구상을 하는데 이제 그 사우디에 가서 비밀 협정을 맺습니다. 너희들 석유를 팔 때는 달러로만 팔아라. 그러니까 이제 각국에서는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달러가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근 74년도인가 협정이 됐으니까 지금 한 50년 이상 이제 그게 유지되다가 지금 이제 미국이 거의 지금 빚으로 빚더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뭐 저 사람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미국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 대통령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삶이고 또 그 사람들이 잘하든 못하든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면 되니까. 그런데 어,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등장을 해 있는 겁니다. 그건 미국에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코인이 이제 등장해서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뭐 가격 변동이 없는 더 안전한 걸로 거래할 수 있는 걸 만들자 했는 것이 뭐그 USDT 그 US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의 거의 그 70% 이상이 USDT예요. 근데 USDT는 지금 미국의 통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찍어낸 겁니다. 그냥 달러하고 똑같이 쳐줄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많이 없고 이미 유럽 그 거래소에서는 퇴출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USDC 서클사에서 말하는 USDC는 미국의 어떤 통제를 받고 이제 미국 채권이나 달러나 뭐 그게 걸맞는 고품질의 그 담보물을 가지고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USDC가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 이제 원래 트럼프가 강력금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게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으로서 인터넷 때문에 다 날아다니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에서도 지금 쓰고 있고 그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엔화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 말고 이제 CBDC라고 이제 또 이제 그 현재 있는 돈을 갖다가 이제 디지털 화폐로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달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전 세계는 기축통화가 아니고 달러가 전 세계에 통화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물론 각국에서 그걸 막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거래가 된다면은요. 뭐, 달러로 받죠. 제가 장사해도 아니면 누가 돈 받을 거 쓰면 돈 없어. 달러로 줘. 왜? 달러가 훨씬 이건 인플레이션 없고 안전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또 달러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건 이제 달러 유통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자국 통화 주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되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돌아다니는 것을 국경으로 넘나드는 걸 통제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통제하기 위한 망이 생기겠죠. 제도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각자 그려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을 넘어갈 때 통제할 수 있는 망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뭐 브릭스는 뭐 브라질, 뭐 남미 쪽하고 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모여가지고 야 저 미국 저놈들 달러 뭐 한데 우리는 우리끼리 돈 만들자 해가지고 뭐 위안화를 한다 뭐 위안한다면 또 다른 나라에서는 또 뭐 기분 나쁘죠. 그래서 뭐 어떤 새로운 돈을 만드냐 하다가 뭐 석유 페트로 달러 말고 뭐 이제 뭐 히토류 위안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물건에 대한 돈을 만들겠다. 그 물건을 기반으로 한. 그래 되면 이제 다 만들 수 있겠죠, 물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는 이제 기축 통화로 그다음에 또 어떤 이미 미국에서는 달러를 갖다가 자국 통화로 쓰는데 많잖아요. 베네수엘라 이런 데뭐 인플레이션가 워낙 심하니까. 그리고 뭐 유로 달러, 미국 달러, 엔화 이렇게 받는 유통하는 나라들도 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결국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각국에서는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하면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그, 우리나라 돈을 갖다 두고 외국 나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돈을 갖다 막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또 심지어는 이제 돈을 들고 이민간 사람들한테 세금도 항상 매기겠다, 이런 법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혼란의 시대고, 지금 세계의 그 금융 질서가 바뀌고 있다. 쑥대밭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화도 지금 1480원 뭐 이렇게 지금 그 코인시장에서 그렇고요. 실제로 그 암달러상 뭐 외국에 나가면 1,500원, 1,600원도 안 바꿔준답니다. 1,800원 뭐 이래도 겨우 바꿔줄까 말까. 이제 원화의 가치가 이제 그만큼 이제 위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화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52분 동안 오늘 제가 좀 싫어하시는 분은 많더라고. 철학적인 얘기로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거.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각을 좀 바꿔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료한 삶이나 공허한 삶에서 재미있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저보고도 하는 말이고 또 오늘 접속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분 전에 오늘 했고요. 지금 마치게 되면 혹시 늦게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 시간은 더 오픈해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늦은 시간도 함께 해주신 지금 3,200분 계시네요. 오늘 많이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신경 쓰셔야 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주무십시오.